자기의 느낌이 있거든요. 남의 말이 아니라 그 음, 나뭇잎을 이렇게 만져보고 눈으로만 봐도 그런데 선생님이 그걸 집중시키고 예민하게 볼 수 있게 해줘야 되죠. 삶을 바꿔야 글이 바뀌고 말이 바뀝니다. 삶이 아, 안 바뀌었는데 할 말이 없죠, 사실은.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이 말감이고 이 아이가 말한 지렁이가 제목이고 산책 갔다가 오늘 지렁이 봤어요. 이게 내용인 거죠. 나온 거를 하나로 보통 묶으시잖아요. 이렇게 묶어놓잖아요. 그게 이미 글 모음입니다. 모으면 모으는 이유는 보고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공감하고 공유하려고. 그럼 나누는 시간을 반드시 줘야 되고요. 동생이란 업어주게 합니다. 가위바위보. 너 늦게 냈어? 아니야. 대판 싸운다. 어떤 해는 요 해에는 또 아이들이 되게 글 쓰는 거를 잘하고 활동도 열심히 해서 1학기, 2학기 두껍게도 내고 또 두 친구는 너무 글을 열심히 써서 제가 따로 부모님 불러서 같이 한번 내봅시다 해서 편집을 해서 낸 적도 있습니다. 글모음이라는 건 이렇게도 가능하고 저렇게도 가능하다. 알아봐야 됩니다. 깨달은다 그래, 깨우친다 그러는데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때 가장 내가 좋아서 하는 거, 가장 애써서 하는 거, 가장 더해주고 싶은 거. 나의 뜻을 남에게 전달도 해야 되지만 내 뜻을 나 스스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남에게도 하니까. 네, 안녕하세요, 모기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제 거의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한 것 같아요. 글 쓰니까 수업이다, 시즌 1. 목요일 강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18강이고요. 다음 주가 대망의 끝입니다. 19강. 아, 정말 19주 동안 여러분들께서 함께 오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특별한 광고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살짝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목요인강에 참여해주시는 우리 모기 스님들,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이게 19번에 걸친 이 지난한 강의를 듣고 그냥 흘려버리기는 너무 아까워서요. 저희가, 이음연구소에서, 선생님들을 좀 더, 빌드업하기 위해서, 어, 학급 문집을 네, 만드는 소모임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하는데요. 이 모임은 저희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는 모임이고요. 역시 목요일 날 격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집 기간은 8월 26일 바로 오늘부터 링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토요일까지 마감을 하고요. 어,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많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함께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실천했으면 하는데요. 그래도 최소 인원 10명 이상이 모집되어야지 이 모임은 열립니다. 그래서 10분에서 15분 이상 이렇게 여러분들 초대하고요. 어쩌면 더 많이 오실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 예상은 혹시 안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야심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18호 무명교사는요. 이것이 주제입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글을 묶어낼까? 18호 선생님의 강의가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저도요. 오늘 선생님 한번 인사 같이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8호 선생님 잠깐 소개해 주시고요. 예, 강의를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소개는 없고요. 아이들이 부를 때 빛나샘 또는 이야기해준다 그래서 이야기샘, 그 다음에 아, 가르친다 그래서 이야기를, 교쌤, 예, 이렇게 예, 부릅니다. 저도 그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네요. 오늘도 예, 재미난 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우리 모기쌤들 강의 들을 준비되셨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해서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 학급 문집에 대한 건데, 저도 이제 학급 문집이라는 말도 쓰고, 이제, 교실 학생 글모음이란 말도 썼었어요. 문집글은 풀면 글모음이죠, 우리말로는. 한자말이 아닌 토박이 말로는. 그래서, 떤 말이 더, 이 뜻을 헤아리고 또
알아듣는데 쉬울까 생각해서 저는 이제 글모음이란 말을 좀 썼고요. 그 중에서도 교실, 학생, 글모음을 열쇠말로 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실, 학생, 글모음이라는 걸 가서 뜻풀이를 먼저 해보면 공간을 가지고 좀 이렇게 좀 구별해 볼 수 있어요. 교실이라는 곳에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또 학년에서 글모음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작은 모임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방금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내본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저마다 교실 것이 아니고 교실에서 나온 것을 같이 묶어낸다 그러면 모임의 글모음이 되겠죠. 그다음에 마을 단위에서도 할 수 있고, 하는 사람 주체로 본다면 글쓴이가 학생이고 모으는 이가 교사일 것이 으뜸꼴이고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거고, 때로는 학년이 올라가면 글쓴이와 모으니를 모두 학생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글모음이니까 이 글이 무엇일까? 저는 글은 산말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이 어디서 오느냐? 산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쓴다. 결국 쓴다는 것은 말한 것에서 오는 것이고 말한 것은 산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결국 글은 삶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쓰는 차례를 보면 이제 이거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릴 텐데 바로 쓰기, 또 교실에 공책 두기, 글감과 제목을 구분하기, 그리고 글을 모으기 이런 차례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모음이라는 말은 모를 모으다 그런 뜻인데 모으다가 모가 이제 바탕말이거든요. 모내기의 모, 한모 두무, 두부 한모 두무 할 때 그 모입니다. 모가 모아져서 한 판이 되기도 하고 한 채 전체가 되는 거죠. 여기서 모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글이 되겠고, 그렇다면 한 명도 빠짐없이 들어가야 한다. 이호덕 선생님의 학급문집 원칙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때 가장 크게 받아들인 게 누군 잘 쓰고 못 쓰고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우리 반 아이의 한 사람이면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참여하게 한다. 뭐 모을 때는 이 그 문집의 형태가 이게 제한되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글을 뭐 다 실을 수는 없는 거니까 가능하면 똑같은 수준으로 하고 똑같은 숫자로 하고 특히 한 명도 빠짐없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모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임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모임에서 나오고 모임의 삶은 어떠한가? 즉 교실의 삶은 어떠한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삶이 발견되어 따뜻해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으고는 않는데 모으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나중에 봤더니 뭐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모은 결과만 남는다. 그러면 오히려 잘 못 모은 거고 모임도 흩어지게 됐으니까 잘 모이지도 못한 것이고 그럼 삶이 오히려 좀 안 좋아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좀 한번 돌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글 쓰는 과정을 보면 뭐 이제 한자로는 평가라고 하고 우리 말로는 되먹임 하면서 계속 되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잘 되도록 먹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발견을 하게 되고 또 하는 일들이 좀 더 그 원래의 뜻에 맞도록 맞춰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먼저 과정의 첫 번째는 글쓰기 공책을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는 바로 쓰기를 할 수 있게 교실에 공책을 마련한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그 무제 공책을 학생들 보러 한 권씩 주면 자기 걸 가져오라고 해서 한 권은 글쓰기 공책으로 하고 이름을 써서 교실에 놔두자 그랬다가 이제 그거 가져가서 글을 쓰게 이렇게 했었고요. 나중에 이제 학교들이 혁신학교가 되고 예산 지원이 되면서 전부 학급비로 사서 쓰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학교 차원에서 공책을 만들어 가지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글 쓰는 방법은 저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 하나는 가장 바탕이 되는 체험이 있을 때 바로 글을 쓰게 하는 것. 체험을 고리로 글감과 제목을 잡고 내용을 쓰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림장과 함께 시작하는 것인데 이것은 글을 쓴다기보다는 입말 단계, 나의 뜻을 소리에 담으면 입말이고요.
나의 뜻을 글에 담으면 글말이고요. 나의 뜻을 요즘같이 이런 지금도 이거 전잣말을 쓰고 있는 건데 전자매체에 담으면 전잣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말 이전에 이미 입말이라는 걸 하고 있었고 모국어 화자는 모국어를 할 줄 아는 아이들은 이미 말의 뜻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글자를 모르는 것뿐이기 때문에 글자를 알면서 이제 그 말한 것들을 글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말 단계에서 말감을 잡고 제목을 잡고 내용을 잡았던 것과 글말 단계에서는 같은 작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로 이제 뭐 1학년 단계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알림장을 하면 1, 2, 3번에 내가 이제 만약에 알릴 걸 했다 그러면 마지막 번호는 항상 아이들이 그날 있었던 일 중에 한 가지에 떠오르는 거를 낱말을 써요. 그럼 애들이 이제 검사 받는다 가지고 오면 한 명 하나 이렇게 봐주면서 웬만한 건 다 알아듣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렁이다, 과자다, 고구마다, 뭐 선생님 뭐 이렇게 쓰면 아 대강 오늘 아 이런 얘기 할 거야. 그러면 한 30명쯤 되기 때문에 다 물어볼 수가 없어요. 아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렁이 여기 지렁이가 왜 나왔을까 오늘 이렇게 궁금하면 왜 이렇게 물어보면 그 아이 오늘 아침 산책 갔을 때요 지렁이 보고 왔어요. 아 그랬구나. 그럼 여기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이 말감이고 이 아이가 말한 지렁이가 제목이고 산책 갔다가 오늘 지렁이 봤어요. 이게 내용인 거죠. 이거는 한글을 배우면서 그대로 네 번째 칸에다가 그대로 옮기면 되는 겁니다. 제목을. 글자를 안 배웠으면 그냥 말로 해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글자를 다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네가 왜 선생님이 물어봐서 대답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한 문장씩 이렇게 써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공책을 나눠주고 이 하던 흐름대로 그대로 또 합니다. 그 다음에 한낱말로 글쓰기. 그러니까 이제 체험을 바로 하고 쓰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전에 겪었던 일을 기억해내서 낱말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 낱말로 그걸 기억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낱말을 가지고 기억해내도록 하는 것. 이때도 글감, 제목, 내용의 틀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래 친구들의 글을 보고 내 또래 우리 반 친구의 글을 보고 쓰는 게 나의 경험을 다시 기억해내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래 글을 보고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시기별로는 주마다, 달마다, 학기마다, 해마다 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글을 기본으로 하지만 갈래를 넓혀서 때로는 주제에 따라서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견학 갔다 와서 방문하고 나서 책을 읽고 나서 영화를 보고 나서 나온 거를 하나로 보통 묶으시잖아요.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그게 이미 글 모음입니다. 모으면 모으는 이유는 보고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공감하고 공유하려고. 그럼 나누는 시간을 반드시 줘야 되고요. 감상회라고 하지만 같이 나누는 시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생각해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고 나면은 이렇게 쌓이겠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같은 주제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주제로 갈 수도 있고 생활글은 뭐 계속 가는 거고요. 그럼 계속 모으고 나누고 쌓이고 모으고 나누고 쌓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실 글모음은 저는 기록이자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전 같으면 돈이 없어가지고 제 돈으로 하기도 하고, 나중에 학급비가 생겨서 학급비로 쓰기도 하고, 이걸 마련하게 자선행사를 하기도 했었고요. 학부모님들이 또 이 자선행사를 도움을 주기도 했고, 나중에는 이제 학교 예산에서 정식으로 배치를 해서 받게 됐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전체 예산에서 학교 전 모든 선생님이 문집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냥 30만 원씩 다 배치를 해 놓습니다. 인쇄소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하지만 제가 처음에 할 때는 동네에는 인쇄소가 없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영등포 출판거리나 성대 앞이나 또는 종로 인쇄소 거리에 가서 직접 맡기고 그걸 손으로 찾아가지고 들고 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사진도 그 당시 사진 망철이라고 하는데 사진 한 장이 들어오면 되게 비싸요. 그리고 흑백으로 들어가고 칼라로 넣으면 너무 비싸서 못하고 흑백이지만 깨끗하게 처리하는 걸 망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진도 되게 제한된 상태에서 전체 사진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가난했지만 그렇게 해서 했었고요. 쪽수도 당연히 제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돈 문제가 좀 달려있기도 하고 또 무제한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편집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사가 하는 경우, 학생이 하는 경우 또는 학부모들이 내는 경우도 있고요. 제목도 교사가
할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급 친구들에게 공모를 해서 할 때가 있었고, 나중엔 학생 개인이 저마다 자기 문집의 제목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형태는 학급 신문의 형태도 있고요. 주간 글모음의 형태도 있고요. 주제별 글모음도 있고요. 어린이 시집 형태도 있고요. 문집 형태도 있고요. 선집 형태도 있고, 이 다양합니다. 주체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학생 글모음이 곧 학생 교재, 우리가 수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반에서 나온 글은 바로 교재로 쓸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국어에서는 뭐 어린이들의 시나 어린이 글, 뭐 주장글, 감상글, 특히 우리 반에서 나온 글은 가장 귀한 글인 거죠. 그리고 친구들이 봤을 때 우리 반 친구가 쓴 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공감하기가 너무 쉬워요. 다른 어른이 아무리 잘 쓴 거, 다른 친구가 아무리 잘 쓴 거라도 내가 직접 겪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반에서 어저께 있었던 일을 같이 글을 쓰고 나서 그중에 가장 어저께 있었던 일을 잘 쓴 아이의 글을 저 같은 경우는 칠판에 써놓고 가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벌써 아침에서 키득키득대거나 막 어제 그랬지, 맞아, 슬픈 일이야, 뭐 이렇게 벌써 반응을 합니다. 왜냐면 너무 리얼하게 아주 강하게 겪었던 것을 가지고 글을 쓰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글이라는 건 저렇게 쓰는 거구나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글은 이래서 좋구나라는 거를 몸으로 알게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글쓰기 시작할 때는 전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호덕 선생님의 삶을 가꾸는 글쓰기라는 책을 보고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그 책은 이제 양철북에서 글쓰기 2좋은 공부라는 책으로 나와 있고, 저는 요즘에는 이제 우리 글 바로 쓰기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5권이 참 좋습니다. 글도 말에서 왔기 때문에 사실은 말의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들 말을 선생님이 이렇게 잘 알아듣고 예민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아이들은 삶 속에서 저절로 나온 말, 몸으로 느낌으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을 한다. 학자나 지식인들의 머릿속에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살아있는 말을 한다. 삶에서 온 말, 살아있는 말. 그 예로 롤러스케이트를 처음 본 아이, 롤러스케이트란 말 자체를 모르고 처음 그 물건을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도 저거 사줘. 저거. 사고 싶으니까 저거 발자동차. 알죠. 롤러스케이트를 보고 직관적으로 나름대로 붙인 거죠. 음, 보통의 백성들은 처음 말을 쓰다 보면 영어든 한문이든 뭐 우리 원래 토박이 말이든 자기들 나름대로의 삶에서 거기에 맞게 다 만들어요, 말을. 근데 너무나 책을 보고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꾸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말의 감각, 삶과 말의 연계성, 말과 글의 연계성이 자꾸 사라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음, 아이들은 이미 이걸 가지고 있는 거죠. 글을 많이 본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보다 글을 훨씬 잘 쓰고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는 개구쟁이들이 오히려 이런 감각이 더 살아 있습니다. 목장에서 젖을 짜는 젖소를 처음 보고 야 크다 커 저 주머니 좀 봐. 우리는 젖주머니 그러면 굉장히 막 이렇게 좀 너무 투박하고 저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토박이 말 너무 쉽게 알아듣는 말에 대해서 이상한 편견을 갖게 됐어요. 한자 말로 하면 더 좋고 영어로 하면 더 좋고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소젖이라고 하면 굉장히 뭐 못 사는 사람들이나 저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같고, 그거를 우유라고 하면 굉장히 좀 훌륭한 말 같고, 우유라는 말들도 요즘엔 또 별로 훌륭하지가 않죠. 밀크라고 써 있습니다. 요즘 우유 사러 가보면 대체로. 이게 뭘까? 그러면 밀크라는 말을 모르는 아이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제가 그래도 잠깐 썼는데 어떤 할머니가 길에서 도둑을 만났는데 경찰이 옆에 경찰차가 지나가는데도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 폴리스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폴리스라는 그 차를 검색해 보시면 영어로만 써 있는 차도 있고요. 폴리스하고 경찰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고요. 폴리스라는 말을 우리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한글로 써 있다 그래도 폴리스 그러면 다 알 것 같지만 알 수 없습니다. 아까도 TMI 그래가지고 어떤 방송, 라디오 방송을 제가 좋아하는 방송에서 듣는데 자꾸 중간에 TMI 그랬는데 난 저 TMI가 도대체 뭘까? 저같이 모르는 사람은 정말 그냥 쉬운 말로 해주면 좋겠는데 풀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시간을 언어 낭비라고 불러요. 언어 비용. 언어를 찾아봐서 찾아보는 데 들어가는 시간. 그걸 언어 비용이라고 하는데
언어 비용이 많이 들면 들수록 소통은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통하지만. 그래서 말에 대한 감각이 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산말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글모음은 그냥 열매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때로는 투박하게 클립으로 찍혀서 나오고 호직해 철심박이로 찍어서도 나오는 거죠. 왜냐면 어떻게 나왔든 아이들과 선생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첫 문집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찾아봤어요. 제가 90년에 발령을 받았는데 신설학교에, 근데 딴 학교보다 조금 아이들이 많았어요. 55명. 이 현충사 가가지고 이렇게 이때 더울 때 기억도 납니다. 아이고. 그리고 첫 번째 문집을 4학년 아이들을 맡았었는데 이렇게 장봉근이라는 아이가 왕구랑 봉근이가 있었어요. 이 성도 같고. 근데 이렇게 얼굴을 그렸는데 되게 비슷하게 그렸어요. 이거 제가 다 따라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림 보고. 글씨도 제가 애들 거 보고 다 쓴 거고요.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또 보니까 여기에 제가 애들한테 막 성질 냈다. 그때만 해도 성질 많이 냈거든요. 벌도 많이 주고 55명을 안 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좀 넣어봤고요. 그러니까 문집이라는 거는 글모음이라는 건 이렇게도 가능하고 저렇게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15편에는 보니까 쭉 이렇게 내가 모아놨는데 제 아내랑 결혼했을 때 그 하나이가 그걸 이제 글감을 해서 글을 썼는데 선생님이 갔다 오면 신혼여행 갔다 오면은 선물 사다 준다 그랬는데 뭘 사다 줄까 뭐 이런 식의 기대를 쓴 게 있어서 재밌어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문집을 찾아온 날 그때만 해도 뭐 컴퓨터로 글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한 3년간은 이 공책에다 일기를 남겼었는데 교육일기라고. 근데 그때 성대 서울에 가가지고 12월 달에 이걸 맡겨놓고 가서 찾으러 이제 양쪽에다 거의 50건씩 해서 묶어주시더라고요. 또 사장님이. 그걸 그때만 해도 안산까지 성대에서 가려면 서울에서 3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뭐 그때 안산 전철역 생긴 지 얼마 안 될 때고 전철도 몇 대 없었거든요. 또 내리면 또 거기서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돼서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들고 가서 손가락이 빠질 것 같은데도 그걸 풀어보고 싶어서 끌러본다는 말이 처음 있는데 그 말 요즘에 잘 안 쓰잖아요. 묶어야 끌르는데. 근데 막 오면서도 끌러서 보고 싶은데 이걸 들고 가야 되니까 끌르지 못했었고 그래서 막 그 힘든데도 들어오자마자 끌어내고서 거기서 하나를 꺼내서 잘 나왔나 막 살펴보는 그런 기억이 나고 그 느낌을 여기다 적고요. 그 밑에 보면은 그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마무리 잔치를 하기로 했는데 초대장을 맡겨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보니까 그 이후 글 뒤에 이걸 붙여놨더라고요. 솜씨 발표회 와. 12월 19일 여기 업어주기라고 빙혜성이라는 친구가 쓴 건데 동생이란 업어주기 합니다. 가위바위보 너 늦게 냈어 아니야 대판 싸운다. 내가 져줍니다. 35kg인 대동생이 기억납니다. 2학년 친구가 진짜 그 몸무게가 많이 나갔어요. 언니보다 누나보다. 내 등에 올라탑니다. 아이고 내 등 다 벗겨지겠네. 이렇게 써서 제가 이제 아이들 글 중에 한 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뒤에 그래서 이걸 양쪽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그 인쇄소에다 주면 이걸 하나로 합쳐가지고 한 장짜리로 만들어 주는 거죠. 부모님들한테 편지도 쓰고 기억이 납니다. 한 달 정도 아이들이라고 같이 대본 만들어서 자기 모든 별로 다 이렇게 그 연습하고 그날 부모님들 앞에서 한 이모, 할머니, 고모까지 와가지고 막 꽤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의자에 앉아서 보시면서 되게 그 끝나고 얘기도 나누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 기억이 난다는 거죠. 저만 기억나겠어요? 아이들도 다 기억나는 거죠. 그때는 잘 모르지만 결국은 삶에 이렇게 남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워드가 나와가지고 워드로 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워드로 친 건 이렇게 코팅까지 제가 또 해놓고 보관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집에 이렇게 요즘 많이 보이는 문집 이렇게 좀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해에는 그 반 친구들의 특성에 따라서 더 글 쓰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1학년부터 또 유치원 단계부터 차근차근 시키면 대체로 다 글을 잘 씁니다. 쑥쑥 쓰는데 우리는 이제 학교 단위에서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게 체계적으로 상시 교육 과정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하니까 아이들의 편차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렵죠. 한번 하려면.
근데 어떤 애는 요 해에는 또 아이들이 되게 글 쓰는 거를 잘하고 활동도 열심히 해서 1학기, 2학기 두껍게도 내고 또 두 친구는 너무 글을 열심히 써서 제가 따로 부모님 불러서 같이 한번 내봅시다 해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낸 적도 있습니다. 특이해서 그다 한번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신문을 만드는 시절도 고학년도는 신문들을 만들게 되는데 신문도 굉장히 큰 글모음집이에요. 이때 기억나는데 6학년 아이들이 기획 기사가 있었어요. 늘 들어가는 기사들이 있고 그러면 수학여행 갈 때 수학여행 가는 거 미리 조사해가지고 그런 거 넣는 거 그다음에 부모님 직장 탐방하면은 직장 있는 분 한두 분을 해서 편집팀이 가서 섭외를 해서 주말에 가서 이렇게 그 방문해가지고 인터뷰한 자료들도 들어가기도 하고 하여튼 어떤 때는 뭐 그 급식소 아주머니를 취재해가지고 들어간다든지 뭐 굉장히 그 많은 것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글 모음이 꼭 생활글이나 이런 것만 하는 건 아니다. 신문의 형태도 모으면 글 모음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제목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엔 저는 함께하는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꽤 오래 했어요. 근데 한 10년쯤 하고 나서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함께하는 교실을 매번 이렇게 이어가는 데 의미도 있지만 그 당시 그 반 아이들이 이름을 내서 공모하는 거죠. 해서 뽑아가지고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바람개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도 한 10년 하다가 이것도 이제 책 형태로 좀 가야 되겠다. 저마다 내 걸로. 그래서 그때는 다 비우고 이렇게 자기가 받아서 자기 제목 정하고 자기가 그림 표지를 표시해 가는 걸로 갔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서종에 있었던 그 이성우 선생님이 서종 공책을 가지고 온 교실 일기를 하고 했다고 이걸 학교에서 예산으로 찍었는데 1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일기를 쓴 거예요. 저도 한때 모든 일기 쓰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도 또 할 수 있구나. 굉장히 이 자체를 그냥 해가지고 인쇄를 한 거예요. 학교 예산으로. 그래 진짜 역사더라고요. 그냥 무슨 따로 편집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되는. 그다음에 그 류창기 선생님이 그 북글 쓰라는 걸 알려줘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뭐 거기 교육과정도 올라와 있고 이게 전자책들이구나. 이게 변화가 되어 있구나. 이런 형태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선생님들 이야기는 서정초등학교에 세 학교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그 세 학교 선생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글 모음집을 내요. 그 여기에 교장도 쓰고 뭐 때로는 그 기사님도 쓰고 뭐 교장 선생님도 쓰고 아주 다양한 분들이 글을 쓰고 이걸 이렇게 해서 전자로 메신저로 날려주면 그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를 뽑아가지고 나눠서 같이 읽고 이렇게 합니다. 최근에 이거 보내주고 또 떠난 사람들 인터뷰까지 해서 들어가서 저도 글을 또 한번 써서 보냈습니다. 이런 거는 선생님들의 글 모음이고요. 남한산에 있을 때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선생님들도 학부모님도 소식지를 내야 된다고 그래서 남한산 소식지 하다가 끝난 거를 다시 이어서 제가 할 때 품이라고 해서 냈었는데 그 이후에는 또 품이 많이 들여서 그런지 또 이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학부모님들도 활동을 하면 삶을 살면 이 기록을 하고 나누는 모임과 그렇지 않은 모임은 굉장히 삶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책 교실에다 놔두려면은 혼자 마련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남한산 공책인데 글 쓰는 고양이, 글 읽는 고양이, 독서 수첩도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수학 공책 이게 권윤득 선생님이 그려준 걸 제가 받아서 넣은 거예요. 그리고 6학년까지 어떤 선생님이 와도 어떤 교사가 와도 어떤 교장이 와도 어떤 학생이 와도 특별히 합의해서 바꾸지 않는 이상은 계속한다. 그게 이제 학교 교육 과정의 의미인데 지금 계속 쓰고 있죠. 6년 동안. 그리고 오른쪽 거는 서종에 가서 글쓰기를 하면서 남한산 따라하게 하자. 이 겉에 그림만 학생이 한 겁니다. 거의 똑같아요. 근데 3년 뒤에 서종 3년 차에는 사회적 출판협동조합 말굿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디자인팀이 만들어지고 새롭게 글쓰기 공책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새로 찍었어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그림은 서정초등학교의 전경을 아이들한테 공모해서 받은 건데 정말 잘 그린 그림이에요. 똑같아요. 느낌도 정말 좋고 그래서 이거 뭐 도자기에다가도 넣고 컵에다가도 넣고 제가 나올 때 아빠 모임에서 아버지 모임에서 컵하고 이렇게 컵은 동문회 100년사에 들어갔던 거고 100주년에 들어갔던 거고 이렇게 도자기처럼 동그란 쟁반에다가 그 기념품처럼 해줬는데 거기에도 이 그림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공책이라기보다는 서지 정보가 책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한 장 넘기면 글쓴이 누구,
편인이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한 아이가 쓴 게 한 책 아니냐 음,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 공책과 참 다른 것은 제가 이걸 하면서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이 만나고 이걸 소개를 했는데 이걸 달라고 그러는 한 것만 달랬는데 학교 예산으로 찍은 거라서 드릴 수가 없었어요. 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진 찍어 가시라. 그래서 제가 이 출판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건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저 쌍용초 와서 100권, 아니 1000권, 100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쓰고 싶은 분 쓰라고 나눠드렸어요. 음, 그리고 말꽃 출판사 이 카페인지 이거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말꽃. 여기 이게 지금 선생님들이 낸 교재도 있고요. 여기 애들이 쓴 선집도 있고요. 공책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뭐 들어가서 누구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익금은 전부 그 서종리에 있는 새 학교의 아이들이 또다시 글을 쓴 걸 낼 때, 선생님들이 교재를 낼 때 다시 투자하는 거죠. 사회적 출판협동조합.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이건 저는 그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에게 늘 이런 걸 많이 받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저한테 좀 배워달라.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글을 써 나한테 좀 달라. 4학년 아이들이 써준 거고요. 뭐 방충망이 찢어져서 화장실에 오줌을 넣는데 어, 벌이 들어와가지고 못 살겠다. 그럼 방충망 뜯어진 거 갈아주기도 하고 뭐 휴지가 바깥에 있어서 안에 휴지가 없어가지고 정말 곤란했다부터 정말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 코로나 시기에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힘든지 말로써 간담회도 해야 되지만 이야기도 나눠야 되지만 이렇게 글로 받아서 집어놓으면 저 이제 교육과정처럼 이런 게 꽤 많습니다. 이것도 글모음이다. 근데 교육과정조차도 저 이거 이제 쌍용에 가서 작년에 11월 달에 선생님들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교사 교육과정으로 학령군 교육과정으로 가져간 건데 이것도 전부 제가 모아놨어요. 해마다 달라지겠죠. 음, 그다음에 서종 마을 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우룩한 3, 4학년 선생님들이 서종 마을에 나가서 새학교 선생님들이 이장님들한테 섭외받은 노인분들한테 마을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들이 전사한 자료예요. 해마다 이게 보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갔다 와서 그 책에서 본 서종 이야기를 가지고 수수께끼도 만들고 그림책도 만들고 수업이죠, 다 글모으면서. 왼쪽 거는 김강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수동에서 마을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물고란 이야기를 냈어요. 물고란, 수동, 물고란. 이게 나중에 이장님이 좋다고 남양주 시장한테 요구를 해서 이걸 나중에 여기에 남양주시 마크가 찍혀요. 예산을 지원해줘서 그 마을에 다 돌리는 사례도 봤고요. 이거는 윤숙용 선생님이라고 남한산에 있을 때 아빠들이랑 3학년 아이들이랑 이 마을 프로젝트 하고서 그거를 너무 좋다고 글하고 그림으로 묶은 건데 저한테 한 건 줬어요. 이건 교재면서 글 모음이고 엄청나게 1년치의 사회 마을 프로젝트를 묶은 글 모음집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배동건 선생님이라고 과학 개념이 어렵다고 동화를 써가지고 와서 저한테 보여주고 그래서 정말 좋아가지고 학교 예산을 찍어서 사용을 했었고요. 남한산성에서는 김은혜 남한산성을 좀 발췌해가지고 학생들 수업으로 자료로 썼고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사실은 남한산의 새 심인미 선생님이란 분이 1학년 아이들과 새를 관찰하고 새에 관련된 거를 쓴 교재예요. 음, 새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죠. 남한산의 새 이야기.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것도 배 선생님 것 같은데 아이들과 노래 만들고 노래집 만든 거. 이게 글모음이죠. 뭐 노래 모음집. 요거는 유창기 선생님이 6학년 아이들 역사 이야기하고서 모아놓은 거. 이게 완전히 다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문집이고 글모음입니다. 주제만 다르고 갈래만 다른 것 뿐이죠. 그리고 주장글, 감상글, 설명글 이런 것 좀 제발 좀 만들자. 왜 그걸 다 버리냐. 어떻게 보면 문학글보다 이런 실용글, 설명글, 특히 설명글 같은 거, 주장글 같은 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이들 글이 별로 없어요. 어른글 가지고 자꾸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본색의 봄색을 드러내다. 이거는 이 설명글, 그 다음에 책 이야기꽃을 피우다. 이거는 그 온작품 읽기 읽고 난 감상글. 근데 이 안에 토론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했던 어린이 시집을 모은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출판 통해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선집으로 또 묶여 나오기도 하고요. 이게 전부 아이들 글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프랑스에 가서 국어 수업을 보고 왔는데, 이거 프레네 교사들이 30분 됐다고 나오네. 프레네 교사들이 자기들 잡지를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 수업 실천 사례 나오고 가끔가다 교수님 한 분이 이렇게 그거에 대한 글을 쓰고 대부분 선생님들의 실천 이야기예요. 저희도 국어과를 2005년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철마다 내고
선생님들 수업약에 싫고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힘들었던 거, 뭐 말에 관한 거, 글에 관한 거 이렇게 싣고 있는데 이게 이미 글 모음인 거죠. 계절별 글 모음. 그다음에 교재도 그래요. 이게 프랑스의 저스틴 교과서인데 저스틴이란 한 명의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한 마당이 한 원작품 읽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기존에 있는 작가 거를 여기다가 딱 껴맞춘 게 아니라 작가한테 이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돈을 받고 직접 여기에 관련된 동화를 한 편 써줘요. 그리고 정말 여기에 맞는 글이 나오는 거죠. 이미 하나의 원작품이고 글 모음집인 거예요. 동화 모음집.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 같은 학습지를 모아서 검증이 되면 협회에서 이렇게 찍어내요. 이거 고호에 관한 건데 이게 한 대여섯 장 되는데 굉장히 질이 높아요. 그 당시에 한 300원에서 500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학급비 같은 걸로 사가지고 프레너페 교사들이 쓰는 거예요. 일반 교사도 쓰고. 이게 전부 다 글 모음에서 나온 거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저희 연구소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음연구소도 뭐 선생님들이 다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스스로 만들어서 한 10분의 선생님이 벌써 한 10년 됐는데 이런 식으로 책도 내고 이것이 뭐 한 학기 한 권 이렇게 정책으로 반영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너무 기능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온배움치랑 연결돼서 토론하고 책으로도 냈고요. 그다음에 그냥 읽고 쓰기가 왜 교사에게 중요한가. 이게 글모음이죠. 이렇게 식으로 책으로도 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글쓰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음절로 하는 거를 제가 한 15년 이상 하고 처음에 한 학습지 형태로 해서 뭐 인디스쿨에도 올리고 거의 빛나라고 올라가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서. 그리고 국어과 문맥에도 올렸고 근데 남한산에서는 다행히 그 학교에서 찍어줘가지고 1, 2학년이 인쇄를 해서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인쇄한 거를 나중에 책으로 이렇게 내게 된 겁니다. 여기 어휘 한낱말 가지고 손 그러면 손가락, 손금 제가 아침에 이거 읽으면 따라 읽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쓴 거를 하나를 또 발표를 해요. 그럼 나머지 친구들도 따라하고. 예를 들자면 손가락, 손가락, 손금, 손금, 손짓, 손짓 이렇게 다 따라 읽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자기가 쓴 거 하나, 이 중에 하나를 발표하고 1학년 2학기 때부터 하니까 뭐 자기가 잘 모르면 위에 거 그대로 따라 써도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발표하면 그러면 이제 한 명이 오른손, 그럼 다른 애들이 오른손, 또 다른 아이가 손마디, 그럼 또 나머지 친구 손마디 이렇게 따라해서 하면 금방 발표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형. 손이 길다. 그럼 또 똑같이 따라해요. 손이 넓적하다. 손으로 잡다. 손을 잡다. 기본형을 익히는 거죠. 임잣말과 풀이말. 문장의 기본 형태.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또 자기를 채웁니다. 칸을. 토시랑 풀이말을 넣어서. 그리고 요 중에 하나를 또 발표를 해요. 그러면 또 자기가 읽고 나면 나머지 친구들이 따라하죠. 이거 한 바퀴 돌아가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합성, 파생, 어휘 단계, 낱말 단계, 문장 단계, 이야기, 글 단계. 여기 글이 2편씩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넣은 거 아니에요. 전부 또래 1, 2학년 아이들의 글을 제가 찾아서 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읽으면 애들이 또 금방 알아요. 그럼 자기가 말한 거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쓰면 돼요. 근데 첫 번째 할 때는 예를 들어줘요. 손하면 애들은 전부 길다, 손가락이 5개 이렇게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얘기만 자꾸 해요, 아이들이. 그게 아니라 선생님은 손하면 흉터란 낱말이 떠오른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손가락에 낱 모양으로 이 검지손가락에 이렇게 그 흉터가 있는데 어릴 때 3, 4학년 때인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가위인지 칼인지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걸 베가지고 막 피가 엄청 났어요. 근데 이게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옆에 헝겊인지 아니면 걸레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어린 마음에 이거 피를 멈추려 꽉 눌렀어요. 그리고 그때 엄마 아빠 전부 다 뭐 직장 다니고 하니까 그냥 병원 가고 이런 생각도 못 하고 그렇게 꽉 누르다가 이게 그냥 멈추면서 말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굳으니까 어른이 되니까 이 흉터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흉터가 생각난다. 그럼 애들이 바로 뭐 주로 상처 얘기를 많이 해요. 손에 상처 입은 얘기를. 제가 한 얘기를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서 2편씩 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따라하기도 괜찮은데 그래도 2편을 실어주면 아이들 나름대로 뭐 내 나름대로 사줄 수도 있구나. 그래서 손에 관련된 글을 쓸 수 있도록. 근데 두 번째 책은 말 그대로 산말글의 체험의 원리를 또래 글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체험을 통해서 나온 그 아이들의 빈도수 높은 소재를 넣고요. 거기에 관련된 아이들 글 2개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걸 읽는 거예요. 그냥 이거 3단계인데 삶을 직접 체험하는 거를 교재로는 못하니까 친구 글을 읽으면서 이제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에서 말을 하게. 나는 치과 하면 저는 벌써 떠올라요. 막 그 요즘 임플란트 할 때 그냥 치과 가면 드드드드득 하는 그 소리가 막. 그리고 치과 가기 전부터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는 일주일 전부터.
애들은 더 그러죠. 이빨 빠진 것부터 자연스럽게. 또 치과에 간 게 다 있기 때문에 이 가지고 그 자기 삶이 없는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두 편의 글이 그걸 여는 역할을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 이야기 중에 가장 자기가 막 이렇게 막 흥분하면서 막 그냥 말이 그냥 저절로 터져 나왔던 거 그걸 제목으로 해서 말한 내용을 쓰게 한다. 산말 글 이렇게 두 가지로 책으로도 냈습니다. 그래서 직접 체험하면서 글쓰기, 한음절 낱말로 글쓰기, 그다음에 친구 글 보고 글쓰기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이렇게 진행을 어떤 학년을 맡아도 하고요. 여기 있는 글들은 1, 2학년 글인데 뭐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1, 2학년 글들이 훨씬 살아 있고요. 처음에 그림책을 보고 사람들이 뭐 어린애들이 있는 거 그랬다 요즘에는 고등학교 뭐 시민교과서로도 쓰고 그러거든요. 철학 교재로도 써요, 그림책을. 할머니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내용이 좋으면 모든 사람이 다 감동받는 거죠. 특히 어린아이가 감동받는 건 할아버지 할머니도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 2학년 글이 더 좋은 거고요. 제가 중고생 친구들, 이 지역의 중고생 아이들, 꿈의 출판학교를 이렇게 맡아서 같이 하면서 이 교재를 가지고 가르쳐 봤는데, 쉬는 시간 가지고 아이들이, 3, 4학년 아이들이 쓴 걸 가지고 읽고 나서 간단하지 금방 읽죠. 그리고 그 친구들의 쉬는 시간 얘기 들어보면 정말 고등학교 아이들도 쉬는 시간이 장난 아니에요. 그 말한 거 써라. 금방 씁니다, 그러면. 그게 산말글의 원리다. 그게 글 쓰는 까닭이다. 요 감각을 가지고 이게 된 다음부터 이제 뭐 다양한 갈래도 가고 문당 공부도 하고 되는데 이 감각이 없으면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유치원과 1, 2학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 이건 남한산 있을 때 여기 지금 여기 그 전시 내일 내린 거 요 정구 요것도 배동건 선생님 미술 맡았을 때 요거 사주면 자기가 한번 꾸며보겠다 그러고 한 겁니다. 저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 뭐 탁자들 아이들이 목공반에서 만들어 기부한 거고 여기 자람나무 공책, 독서수첩, 글쓰기 공책, 수학 공책 이런 걸 다 한 학기 한 번씩 전시도 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이고 모으고 쌓은 것이죠. 남한산의 역사고 아이들의 역사고 개인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시화를 같이 이건 서정초등학교 3, 4학년군 선생님들이 한 건데 이렇게 전시도 할 수 있고요. 요거는 도서실인데 바닥 난방을 통해서 아이들이 편하게 책을 쓰는 공간. 요 오른쪽 거는 그 이야기 마을 교장실을 제가 이야기 마을이라고 했는데 가운데 탁자를 치우고 그다음 60만 원을 학교 예산 집행한 것 같아요. 제로비만 드리고 해준다고 그래서 목공방 부모님들이 짜준 거예요. 그리고 요 쇼파 그 당시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의자도 사서 간단하게 여기다 맞췄고요. 그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고 요 뒤에는 뭐 그림책도 갖다 놓고 옛 이야기 책도 갖다 놓고 나중에 또 보니까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이면지도 갖다 놓고 뭐 색연필도 갖다 놓고 해서 그림도 그려놓고 가고 또 제 이야기를 듣거나 또 제가 읽어주는 걸 듣거나 또 자기들끼리 읽다 가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떤 교실의 환경이든 학교의 환경이든 학령군의 환경이든 가정의 환경이든 책을 읽고 쓰고 삶을 살아가는 그 환경도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제 이야기를 뭐 이제 듣고 나서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실 텐데 그래도 하나는 남는 게 있을 거다. 그래서 교사인 내 삶을 살펴본다 먼저. 그 다음에 알아봐야 됩니다. 깨우친다 그러는데,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때 가장 내가 좋아서 하는 거, 가장 애써서 하는 거, 가장 더해주고 싶은 거,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책 읽어주기고 글쓰기고 이런 거지만, 어떤 분은 미술로, 어떤 분은 노래로, 어떤 분은 악기로, 어떤 분은 규칙으로, 뭐 다 있죠. 그다음에 나와 교실과 학생은 어떻게 이어지고 따뜻해지는가. 교실살이와 수업은 곧 글이다. 거기서 나오는 거를 모임을 하고 글로 모으면 되는 거고요. 수업과 교실살이에서 모임을 하고 글을 쓰고 글을 모아서 나누자. 코로나19에 학교에 바라는 것, 힘든 것, 주제학습, 뭐 생활 등 어느 것이라도 끼리끼리 모아보자. 내일이라도 당장 생각하시고 잘하시는 걸 가지고 모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은 것이 글모음이다. 2학기에는 바로 우리 교실 글모음. 제 이야기를 듣고 지금 떠오른 낱말이 직관적으로 바로 떠오르는 게 있다면 말해보시면 됩니다. 속으로. 원래는 다 발표시켜야 되는데 과자, 고구마, 빛나리, 말 많네, 수다. 그게 제목이 낱말이죠. 제 이야기를 듣고가 글감이거나 말감입니다.
한정이 되었죠, 이미. 깔때기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떠오른 거. 같이 삶을 살았다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말하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보통 애들한테 그래요. 그럼 왜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뭐 너무 지루했어요. 너무 말이 너무 많아요. 혼자만 떠들어요. 뭐 이렇게. 그럼 그 말을 여기서 쓰면 됩니다. 그 말한 거를. 그게 내용이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교장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잘 됐나 모르겠어요. 어, 떨려가지고 제가. 어, 하나도 안 떠오르신 것 같은데요. 아우, 되게 떨렸습니다. 딴 때보다. 아, 그러셨어요. 예. 네, 오늘 너무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그 패들렛을 교장 선생님 저기 18호 선생님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유가 되네요. 네. 예, 예, 네, 이렇게 예. 올라갔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뭐 먼저 보시면서 먼저 대답하고 싶은 거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예, 지금 제가 막 떠들고 났더니, 예, 먼저 제가 그냥 그러면 제가 좀 이끌어 갈까요? 예, 예, 그러셔도 될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도 올리셨는데, 그냥 교장님, 저기, 마지막에 한 마디를 올려보라고 해서 올려보신 선생님도 계신 것 같고요. 예. 저게 그거구나. 왜 네, 한마디로 예. 네네. 말의 감각, 글의 감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아쉽다. 아이들이 그런 감각을 익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교실에서 혹시 아이들의 이런 말 감각이나 이런 걸 좀 더 길러주려면, 음, 어, 뭐, 방법이 있을까요? 음. 어떤 방법이 있죠. 활동이라든지? 그게 네. 그 삶을 바꿔야 글이 바뀌고 말이 바뀝니다. 삶이 아, 안 바뀌었는데 할 말이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쵸.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 마중 나갔는데 비가 오고 나니까 너무나 맑은 거예요. 산도 맑고. 음, 세수한 것 같아요. 그 옆에 그 나뭇잎들을 보니까 너무 이제 싱그럽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네네. 거기다 썼어요. 뭐, 넌 어디 오늘 뭐 꽃단장 어디 가니? 이렇게. 그 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도 아이들하고 같이 만약에 오늘같이 비가 어저께까지 오고 이렇게 맑아진 날 같이 나가서 나뭇잎도 좀 보자. 그리고 직접 손으로도 이렇게 만져보고. 그래서 오감으로 해야 돼요, 무조건. 음, 그러니까 들은 대로, 본 대로, 한 대로, 뭐 겪은 대로 이런 말을 자꾸 쓰는 이유가 음, 그걸 하면은 그냥 자기의 느낌이 있거든요. 남의 말이 아니라 그 음, 나뭇잎을 이렇게 만져보고 눈으로만 봐도, 그런데 선생님이 음, 그걸 집중시키고 예민하게 볼 수 있게 해줘야 되죠. 음, 그러면 거기서 벌써 말을 해요, 아이들이. 그러면 선생님이 놓치지 말고, 싱그럽다 그러는구나. 싱그럽네, 정말. 그럼 우리 음, 한번 만져볼까? 우리 따면 안 될 것 같아. 얘도 지금 아플지도 모르는. 이렇게 하면서 자꾸 거기에 집중하도록 하면 뭔가 합니다. 말이 음. 다르고요. 약간 예. 오감을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뭐, 그렇죠. 그날의 어떤 날씨나 어떤 상황이나 그런 그러니까 어떤 그렇죠. 일이 일어날 때, 그렇죠. 그때 좀 찬스를 잡아야겠군요. 그러요. 기회를 예. 잡아야겠군요. 맞습니다. 아, 네. 또 선생님께서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요. 기록하지 않으면 사람이든 공동체든 정말 차이가 난다. 그럼요. 공동체에서 이렇게 18호 선생님께서 굉장히 글쓰기를 되게 많이 나누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과도 나누고 학부모님과도 맞습니다. 나누고 심지어는 또 지역 사회에 예, 예. 예,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만드시면서 이렇게 많이 나누셨는데 그런 가치를 나눌 때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라고 할까요? 이런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급으로만 이렇게 봐도요. 음, 부모님도 있고, 아빠들도 있고, 또 첫 번째는 아이들이고, 음, 또 옆에 선생님도 있잖아요. 동학년 선생님. 사실은 다 관계를 통해서 가는데, 그분들하고 만나면서 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또 삶을 살아야 되니까 직장도 가야 되고. 음, 근데 보통은 다 그냥 반복되고 이렇게 가는 듯이 가잖아요. 근데 그쵸. 만약에 저 음, 같으면은 그전에 수첩을 하나씩 조그만 수첩을 이렇게 넣고 다녔는데, 요즘은 음, 워낙 뭐 이 핸드폰도 있고 뭐 사진도 찍히지, 여기 뭐 노트 펜만 빼면은 금방 적을 수 있는데, 음, 어쨌든 작은 수첩을 가지고 다니든 요 핸드폰에다가 하든, 음, 예를 들어 이렇게 감독이 올 때가 있어요. 마음 움직일 때 그걸 잘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때 음, 그 낱말 하나 적어 놓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우리가 다 기억할 것 같아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업을 막 4시간 동안 5시간 정도 이렇게 막 하고 나면 막 수업하다 보면 아이가 한 말이 정말 저 말 참
감동적이다. 내가 끝나고 나면 저 말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막 감동을 맞아요, 받았는데도 맞아요. 가고 나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아, 맞습니다.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실에다가 공책을 이렇게 펼쳐놓고 저는 음. 공책을 늘 오른쪽만 써요. 왼쪽은 그냥 하얘요. 아, 예, 그 한쪽면만? 대신에 예, 그렇게 펼쳐놓고 그래 나오면 가서 바로 이렇게 연필을 올려놨다가 지금 저희 집 그렇게 똑같이 해놨는데 적어요. 음. 음. 그러면 이제 오후에 보면 그게 하나일 때도 있고 두 개일 때도 있는데 그 음. 하나일 때는 내가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나의 낱말이 하나가 있거나 하나가 기억났거나 두 개가 기억난 거죠. 그런 식의 방법을 쓰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하고도 뭐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어떤 말이 마음에 팍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럼 음. 우린 자꾸 그걸 이렇게 새기려고 그러는데 그럴 때 와서 좀 일단은 다른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말로 그냥 그날 떠오르는 대로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음. 아유, 3학년 2반 선생님 역시나. 이렇게 그냥 그건 마음을 푸는 거예요. 글을 쓴다기보다. 이게 원래 음. 글의 의미거든요. 음. 나의 뜻을 남에게 전달도 해야 되지만 내 뜻을 나 스스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남에게도 하니까. 음. 그래서 좀, 어, 옆에 있는 선생님과 뭐 교장과 교감선생님과 뭐 동학년 부장선생님과 아이들과 엄청나게 많은 일을 우리가 겪고 사는데 하루에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니까 음. 제가 보기에는 공책이든 이런 손전화든 이렇게 좀 낱말 하나 적어놓는 것만 해도 저는 되게 많은 그 변화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날에 이렇게 수첩이나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한쪽 그렇죠. 면을 쓰고 또 그걸 기억하고 또 이렇게 푸는 예, 시간이 예, 필요하다. 예. 아, 아니, 안 그래도 오늘 저도 동료 선생님하고 이렇게 회의 시간에 좀 다퉜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이제 아, 그때 화났냐? 내가 좀 뭐 음. 심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로 계속 하니까 안 풀리더라고요, 말로는. 맞아요, 맞아요. 말로 안 풀려가지고 아, 이거 말로는 잘 안 풀리네 그런 생각하면서 집으로 왔는데 좀 어, 쓰면서 풀면 좀 그럼요. 회복이 될. 그리고 선생님이 먼저 풀려야 사실은 그쵸. 그분하고도 내 마음이 풀려야 이렇게 뭔가 좀 대화가 되는데 내 마음도 안 풀렸는데 그걸 하려면 화살처럼 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그렇죠. 예, 계속 그래서 말이 이렇게 일단 맴도는 그렇죠. 느낌이 안 맴돌죠. 풀리더라고요. 예, 겉돌죠, 또. 맴돌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아, 네, 교장선생님 오늘 이것만으로도 제가 오늘 좀 마음이 풀릴 것 같아요. 오늘 끝나고 나면 꼭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예, 예. 어, 예, 너무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가지고 이거 다 그래요. 하기도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예. 음,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소개하신 책이 있었는데 두 예, 권이 예. 있었는데 아직도 구입할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 그럼요. 예, 서점에? 예. 오, 그래요? 뭐 아, 인터넷에다 검색 아무 데나 하셔도 다 나옵니다. 어휘 맞춤법 띄어쓰기. 너무 어맞디라고 좋더라고요. 하니까요. 예, 예, 그 어맞디. 아까 뭐 손 하면 뭐 예, 예, 예. 손에 댄 말이나 예, 또 그 예. 단어로 이렇게 기본 문장을 예, 만들어 보는 예, 이 예. 연습이 아이들이 우리나라 국어책은 이게 뭐랄까 우리 외국말 영어를 배울 때는 이렇게 꼭 단어를 이렇게 그렇죠, 드릴처럼 그렇죠. 연습을 하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그런 게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이제 교수님들한테 많이 하고 그래서 네네. 지금 조금 반영된 거예요. 그 뒤에 꾸러미 이런 게 들어간 게. 네네. 그전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 아이들이 4년을 공부해도 낱말에 관심을 안 가져. 예를 들어서 음, 이제 저런 책으로 공부를 하면요. 지금 기억나는 게 가은해라는 게 나왔어요. 가을내. 리을 탈락 음, 현상이죠. 리을 탈락을 음, 몰라도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가을인데 왜 리을이 빠졌어요? 야, 너 대단하다. 음, 원래 가을하고 내가 합쳐진 거 맞아. 여름내, 가을내, 봄내 이렇게. 근데 음, 가을내, 가을내 하면 이게 발음이 어려우니까 계속 해봐. 그러니 가을내 이렇게 돼서 음, 가을내라고 쓰게 된 거야. 와, 대단하다. 원래 뜻 맞아. 가을내 이렇게 쓰는 게 맞아. 그러니까 그게 한낱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고경 선생님의 마법에 걸린 벽이라는 책을 읽어주는데 제일 어려운 낱말이 나와요. 음, 체포되었다죠. 고백을 했다죠. 그런데 저희 반 1학년 아이들은 선생님 고백이 뭐예요? 음,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나오면 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맞아요. 1학년보다도 질문을 안 해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음, 생각하고 거기서 낱말에 대한 관심을 안 갖게 한 게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고 국어과의 큰 문제도 사실은 음, 낱말을 통해서 삶으로 들어가고 질문을 하고 나중엔 이것을 가지고 인문학, 철학을 중고등학교 가면 하게 음, 돼 있는 건데 음, 이게 안 되고 이제 뭐 무한 나오면 나 질문하면
겁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된 거죠. 음. 네, 그렇습니다. 아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국어 숙제가 새로운 많았죠. 낱말, 맞아요. 예, 모르는 낱말 이렇게 조사해서 맞아요. 늘 쓰는 게 정말 공부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맞아요. 진짜 어휘가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요즘 아이들은 정말 낱말, 음, 어휘를 익히는 시간이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게 익힐 거라고 음. 이렇게 짐작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언어를 배울 때 음, 영어 단어 찾는 것은 사실 우리말을 모르면 찾아야 되거든요. 제가 그쵸. 아까 음, 그 뭐 TMI인가 그걸 찾아봤듯이 언어 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문제인 거 근데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쨌든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보는 게 당연한 따라서 거죠. 익히는 게 그렇죠. 그리고 자연스러운 학교에서는 현상인데. 찾아보는 버릇을 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옛날로 좀 돌아가는 것도 좋은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모르는 그렇죠. 낱말 있으면 사전을 찾는 좀 거는 찾아봐라. 제가 그 동북 삼성이라고 이제 그 연변 쪽에서 우리 거기 소반화 교육이라 그래요. 작은 학교, 우리말로 작은 규모의 학급이 되면서 그런 작은 규모의 그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별로 수업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때 다른 걸 모르겠는데 제일 놀랬던 게 모든 가운데 작은 상자들이 있어요. 종이 음, 상자들이. 뭔가 음. 들어있나 봤더니 비슷한 말 사전, 무슨 사전, 우리말 사전을 너댓 개를 놓고 모르는 말 다 오, 찾아서 쓰게 하는 거예요. 오, 우리는 지금 그걸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때는 너무 지나쳐서 문제고, 음, 그걸 알맞게 아이들이 찾아보고 또 서로 나누게 하고, 음, 뜻으로부터, 낱말 뜻으로부터 문장을 이해하게 되는데, 그런 면이 맞아요. 아쉽죠.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한글 교육은 이렇게 외국어를 읽을 때는 그렇게 사전을 들고 다니면서 사전을 예, 찾고 맞습니다. 익히고 예. 이렇게 했는데 한글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익히고 찾고 배우나? 너무 그런 게 어떤 교육 과정 속에 좀 빠져 있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네요. 교장 선생님, 여기 지금 패들렛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 나중에라도 이렇게 댓글을 써줄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혹시 예, 오늘 다 답을 못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예. 보시고 좀 이렇게 답을 그래요. 남겨주시면 좋을 것 저한테 같아요. 보내주시면 네네. 제가 보고서 거기 들어가 네네. 댓글을 남길게요. 네네. 오늘, 어, 너무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우리 모기쌤들이, 아, 글을 좀 이렇게 공부 시간에 한 거, 수업 때 한 거, 또 아이들이 한 거,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삶말글. 예. 이거를 좀 이렇게 기록하고 모으고 어떤 음. 형태들인지 모아서 그럼요. 그것을 예. 다시 또 얘기 나누고 음, 또 이렇게 이렇게 쌓고 예, 음,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격려를 얻었을 것 같아요. 우리 음. 이번에 꼭 2학기 때는 이렇게 한번 쓰게도 하고 같이 쓰면서 이미 하고 계실 모아야겠다. 거예요. 이미 하고 계신데 깨닫지 못해서 그러신 거지. 예, 네, 예.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모기쌤들 어떠셨나요? 좋으셨죠? 네, 너무 감사하고요. 어, 오늘 강의는 이렇게 예, 예, 질의응답 예.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초반에 그 강의 전에 광고를 했는데 그 링크가 아마 채널이나 지금 유튜브 그리고 아마 페이스북에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 혼자 하면 이게 글모음을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으니 우리 같이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또 얘기도 나누고 우리 오늘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다 이런 것 좀 얘기도 나누고 서로 도와가면서 아이들 글을 좀 풍성하게 모아서 이걸로 또 아이들 가르치는 또 교재로도 사용하고 정말 이렇게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바라봅니다. 오늘 예, 목요인 강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8호 선생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모기쌤들 네, 네, 다음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